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치기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는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죠.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연이어 오늘 밤에는 다양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을 시작으로 애틀랜타, 시카고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투자 경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투자 백치기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매수 혹은 매도 의견으로 바로 실전투자에 마스터가 진입하게 됩니다. 수익을 보실 시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바로 실전투자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해왕 해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오늘 해설 맡게 됐는데 오늘 주요 포인트 자체 좀 찝으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유가, 나스닥, 골드 관점에서 서서히 오늘 출연하시는 마스터분께 또 촌철살인이죠. 네, 촌철살인 질문을 던지면서 네. 제대로 된 논점과 방향성 자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주신다고 하셔서 조금 긴장도 되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마스터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마스터님, 차트 남자 마스터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인사 또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월요일 이후로 이제 수요일 날 또 뵙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지금 뭘 주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고 이 해설위원님이 오늘 좀 촌철살인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뷰와 함께 시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흐름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개장 흐름 확인해 볼게요. 네, 나스닥은 0.43% 상승한 13,70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왕 해설위원님, 오늘 나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가 있은 다음에 네. 시장을 좀 기다리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고용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저 이제 금요일 날 나오죠.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마스터님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듣겠지만은 왜 그런지 자세하게 얘기를 듣겠지만은 지금 고용지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의 어떤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마스터님한테 자세하게 여쭙기로 하고 근데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아무래도 조금 기다리는 장세가 있지 않을까 고용지표까지. 관망하는 그죠. 흐름이긴 하죠.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좀 보냈어요. 신호를. 네.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좀 시기가 되면은 당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멘트를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을 염두한다. 사실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 FOMC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파랑 비두비파를 나눠서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이제
출구 전략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돈은 좀 그만 풀 때 되지 않았어. 라고서 얘기를 나눈 팀과 아직은 더 유지를 해야 돼. 딱 정확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능성에 대한 포착이죠. 네. 우리가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같은 분위기로 돈 풀자, 돈 풀자 이 유지를 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월요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 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좀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여부로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짚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중앙은행이 1분기 정도 당긴다고 계획적으로 그 계획적인 발표를 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그래서 이르면 아마 이제 내년 초, 늦으면은 내년 하반기 이런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코스피 시장이 급격한 변동을 이룰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한국 시장이라는 거는 코스피 시장은 미국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금리가 하단 랠리 구간, 이제 제로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미국 이런 시그널만 보내고 있다면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를 던지고 있는 시기다.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죠,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고용 지표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제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은 뭐 연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가능성으로 물가에 대한 압력은 안정화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황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고용 지표겠죠. 자,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마스터님과 좀 방향성 확보하면서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 지표의 중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께 또 트레이딩에 필요한 전략 듣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팻말 들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죠? 네. 네, 3, 2, 1. 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왜죠, 마스터님?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뭔가 이제 해설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뭔가 이제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이미 한번 저점을 찍고 내려왔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점, 즉 13,640포인트 이 시점에서 저점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금 박스 추세로 상단으로 또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고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고용 그래프예요. 고용 그래프. 앞으로 향후에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이를 나타낸 이 그래프인데 제가 이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풀고 있고 지금 이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목표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중앙은행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이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금융 정책을 좀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FOMC 의사록에서 향후에 이 완전 고용, 즉 목표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좀 진전이 될 경우 그 이후에 이제 출구 전략의 이제 시기가 이제 논의를 할 시기가 이제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출구 전략에 대해서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용 관련된 게.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고용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이 얘기 자체가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즉 돈을 이 푸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월이었죠. 전월. 4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4월 달 고용 지표가 5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5월 7일 날에 예상치가 97만 8천 명 정도였어요. 예상치가 좀 상당히 컸었죠. 생각보다. 근데 오히려 5월 7일 날 발표한 수치는 26만 6천 명이었어요. 오히려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치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사하는 게 무엇을 시사를 하느냐. 결국에 이 출구 전략, 돈 푸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시기가 좀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돈 푸는 거를 줄이진 않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날 미증시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5월 7일 날짜에 정확히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또다시 한번 대두되는 게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수치는 66만 7천 명이에요. 66만 7천 명의 이제 예상이 집계가 됐는데 이것보다 예상치가 훨씬 더 크게 상회했을 경우에는 미증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푸는 속도를 줄이게 되는 시기가 좀 빠르게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고용이 좀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나스닥의 방향성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 조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미증시 조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오히려 부진하게 하회를 하는 예상치보다 좀 더 하회를 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하면 좀 더 증시의 상황이 더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시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미증시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안 좋게 나오면 미증시 또 한 번 상승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여기에서도 나스닥 포인트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추세를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5월 25일 날짜 캔들로 해가지고 전주부터 계속 박스권을 보여줬어요. 일봉 추세상 놓고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전주에 또 PC,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지표는 전월 대비나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호조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 우려가 다소 좀 일단락이 되고 좀 진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4월에 나왔던 이 고용지표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5월 고용지표를 보고 확인을 할 것이다라는 이게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본다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세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박스에 대한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박스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고가 라인대와 저가 라인대로 잡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3,580포인트랑 13,775라인대예요. 고가 라인대 고가부터 이 하단까지의 레인지가 약 한 200포인트가 됩니다. 틱스로 따지면 약 한 800틱 정도 되는데 이 800틱에 대한 레인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추세든지 매도 추세든지 장기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점을 한번 찍었거든요. 16시 30분쯤에 한번 13,616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 추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770포인트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판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기 분봉상에서 좀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차트는 숲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셔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일봉 추세부터 보는 겁니다. 자, 일봉 추세에서 크게 봤을 때 박스 추세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240분봉을 보시는 거예요. 240분봉 상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는 이 중심선 라인대가 있어요. 저의 이제 중심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이제 받아줘야 됩니다. 이 동시에 받아주는 시점에서 중심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 중심선 못 넘고 있어요.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세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240분봉 상에서 캔들 위주로 놓고 보면은 종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종가. 항상 윗꼬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740포인트 기준으로 윗꼬리가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고가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으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고가는 이탈을 했지만 결국 꼬리를 남겨두고 종가 기준으로 저항을 한번 계속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240분봉 상에서 13,000, 이 74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 주어야만이 오히려 추세적인 조금이라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자, 240분봉 상에서 아직은 고점을 못 넘은 상태죠. 다만 단기적인 저점 610포인트는 이미 찍고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 60분봉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봉 관점에서는 지금 시세가 나왔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에서 하락, 즉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죠. 이 장대 음봉상에서 중심선,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 이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포인트를 한번 정해봅시다. 지금 13,68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3,650포인트. 이 시점이 일단은 중요 포인트다. 60분봉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수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자체는 12시 이후에 분봉이 좀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60분봉이다 보니까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13,690 라인대, 요 라인대가 돌파 나와야 종가 기준으로 또 보셔야 되겠죠. 캔들에 대한 몸통 기준이니까.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690 라인대가 12시 분봉에 돌파봉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60분봉 관점에서 아직은 저항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관망 대응하시고 만약에 매수로 지금 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매수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값이 커지거든요. 지금 부분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내려오고 난 이후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조정 포인트는 13,650포인트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오늘 유리하게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왕 해설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 정리를 좀 하자면은 네. 한번 하고 좀 넘어갈게요. 지금 마스터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고용지표 이후에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드러날 것이다. 다만 그렇죠. 오늘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은 단타적 트레이딩. 네.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차트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이제 유동성이 드러나긴 하지만은 시장의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네,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이제 상승 추세 추이를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합권으로 계속적으로 흔드는 장인데 이 박스 안에서 매수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만 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차남 마스터님을 월요일날 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증시 신고점 갱신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쵸. 사실 사람들이 기억이 제일 납니다.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는 게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망설이셨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러면은 신고점 갱신이라는 게 고용지표가 좀 월등한 상회값을 나올 걸 예상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좀 하회를 한다라고 좀 네.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실업수당이 이제 종료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 바로 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일자리가 5월 달에 일자리가 그렇게 좀 증가하게 좀 상회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이 고용 지표를 좀 어느 정도 제 기준, 제 내피셜로 추측을 해본다라면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2013년도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었던, 즉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이겠다. 이 얘기 자체가 2021년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 때 경제가 엄청 되게 많이 힘들어졌죠. 그때 이후로 2013년도 때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좀 실시를 했었는데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었죠. 그때 처음에. 근데 그때 처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관점에서 만약에 테이퍼링 이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튼 결국에는 신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신고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용 지표가 오히려 예상치보다는 상향하게 나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신고점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상입니다. 조금 의견을 확실히 해주셨어요. 신고점 갱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 이 멘트는 확실히 기억하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된다는 건 좀 어떻게 증시에 좋은 게 아닌가라고서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은 다르다. 네. 사실 부양으로 좀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이제 출구 전략, 이제 부양에 대한 좀 스탑 의지가 좀 더 강해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이 되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가능성이 펼쳐진다면은 증시는 어떻게 보면 악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네, 반대로 가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어떤 주식을 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이 증시가 오르기를 바라겠죠. 그러면은 속으로는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고용지표 회복되지 말아라 라면서.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참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찬하님께서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중요성 요새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고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값을 못 이루다가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집중적으로 보시고 트레이딩을 결과값을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자,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은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증시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또 노란톡에서도 계속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백티계 승부 차트 남자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모두 답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골드 흐름 또 확인해 보고 올게요. 현재 0.14% 상승한 1,90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골드가 지금 다시 또 소폭 상승세로 들어섰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골드가. 네. 근데 내용 한 번을 좀 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인데 지금 사실 골드에 대한 상승 추이가 달러에 대한 갑작스러운 또 한 번 이제 저점에 대한 갱신 가능성 네. 이 부분으로 좀 추현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1,600대로 다시 눌린 값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부양이랑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추구 전략이랑 깊은 연관성을 띠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지금 달러 차트인데 달러 일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가 다시 추세 자체가 지금 확인하시다시피 매도 추세로 좀 달리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어떤 기조 자체가 연준이 완강하게 부양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 아직은 더 할 때야 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계속 FOMC가 미루고 있죠. 딜레이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추구 전략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추구 전략이 나선다면 달러가 좀 강세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골드라는 부분이 다시 매도장에 대한 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또 마스터님과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고점이냐? 그 가능성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골드는 트레이딩 전략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할지 맞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맞선님, 곧 팻말로 이제 확인해 주실 텐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3, 2, 1. 매수 또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연이어서 매수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 왜 매수를 들어주셨나요? 골드는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제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60분봉 차트인데 이 60분봉 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심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이 저항값과 지지값을 좀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와 이 저항을 받았던 이 가격대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쭉 터졌었죠. 60분봉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세가 나온 관점에서 중심선이 바로 1905라인대에서 1906라인대입니다. 그럼 지금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현재 1906라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가, 아까 나스닥에서도 말씀드렸죠. 캔들에 대한 종가를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종가가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나왔지만, 결국엔 꼬리가 나왔지만, 자, 몸통 기준으로 추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줬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네? 그러면 이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골드는 이제 아까 제가 뒤에서도 시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골드는 지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1906라인대가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으니 적절하게 이제 매수에 대한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나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싶을 때 이제 1906달러, 6달러죠. 6달러 부근에서 이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겠고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조정이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매수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1900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900대에서 보수적인 매수 구간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1906달러 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60분봉 관점에서 중심선이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선을 이탈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시 매수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매수에 대한 의견이지만 제가 뭐 뒤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팻말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설 위원님 질문 또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금에 대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금값 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은 달러에 대한 어떤 하락 추세와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일단은 달러와 이 골드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골드는요 한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렇죠? 한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치가 이 한정적으로 자산으로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달러는 통화잖아요. 그죠? 이 통화가 결국에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이 통화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연관이 돼 가지고 이 가치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랑 이 달러에 대한 상관관계는 결국 이 실질금리랑 같이 연관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계속적으로 풀고 있죠. 그럼 이 풀고 있는 국면에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달러에 대한 금리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이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장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로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제가 이제 해설위원님이나 앵커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만약에 정기 예금을 든다라고 했을 때 이자 5% 주는 정기 예금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자 5%면 당연히 은행에 네, 예치를 바로 하잖아요.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네. 이자가 높으니까.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6%예요. 그러면 그러면 좀 예치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안 하죠. 안 하겠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이 골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 현상, 즉 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골드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좀 판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 놓고 봤을 때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첫 번째 이유예요. 비트코인.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골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골드 한정적인 자산을 이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견차가 심했거든요. 근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금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유동성이 완전히 뭐 팬덤 효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중국에 규제를 한다라고 했죠. 19일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회피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유동성이 좀 많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출구 전략 중앙은행의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할 것이야. 속도를 줄일 것이야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조금 회수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금이라고 하는 이 수요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 자산 자체가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첫 번째 1위는 비트코인이었는데 이 비트코인 유동성이 빠지고 2위인 한정자산이 이 골드에 대한 수요로 몰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는 골드가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왔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이라고 이제 뽑기에는 좀 약간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과 요 근래 시대에서 가장 이 역상관관계를 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내려갔을 때 골드가 또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 물론 이제 과거 역사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골드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드에 대한 영향을 지금은 주고 있다. 즉 비트코인이 골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나오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매력이 없어진 거고 앞으로 예치를 안 하니까 물가 상승을 하면 예치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 이자 5%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손해 보는 일이죠. 그래서 이 통화를 가지고 있음보다는 이 골드에 대한 이 한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이 오히려 더 매력도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올라갔다. 그래서 최근 골드가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달러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가파른 약세가 최근 골드의 가격을 이제 상승을 좀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달러는 역축으로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역축으로 보시게 되면 자 90달러 선을 오히려 이제 하회를 했을 경우 좀 더 88달러 선까지 위로 올라갈 경우 골드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게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죠. 2000달러 선, 골드가 2000달러 선을 갔을 때는 이 달러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좀 많이 띄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좀 수요가 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달러가 지금 계속 약세 기조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건 앞전에 말씀드렸죠. 출구 전략. 이 출구 전략이 오히려 좀 시기가 앞당겨지면 달러가 강세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의 조정을 좀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가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 현상을 가지고 있으니 골드는 매수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면서 골드가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 이렇게 또 한 줄로 덧붙이실 말씀도 있으실까요?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달러에 대한 추이가 사실 금값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출구 전략 미국 쪽에서 내세운다면은 다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달러를 들찍어냈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같이 외우고 그러면은 있으니까. 다시 금값에 대한 증권가에 대한 하락도 네. 의견이 어느 정도 하반기 때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예측성이 맞을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는 좀 맞물려요. 제가 봤을 땐. 그 가능성은 좀 시사되는 것 같고 뭐 금값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게 주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제 어제 오펙 회의 결과가 나와서 해설위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펙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마스터님께 좀 의견을 여쭙기보다 내용 정리만 좀 들어가는 시간을 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오펙 회의에 대한 감사 이제 증산 부분이죠. 증산이 이루어지되 기존 기조대로 그대로 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던 거는 추가적인 증산이죠. 추가적으로 네.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감산하고 있는 거를 더 대폭 감소하냐, 완화시키냐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7월에 다시 한 번 더 오펙 회의 열릴 때 이란 비핵화 합의 복귀랑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조금 우려하는 거는 다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증산하더라도 시장에 영향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이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저희가 증산을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라고 하면 안 되죠. 오펙 플러스죠. 오펙 네. 플러스가 증산을 좀 결정을 했는데 네. 조정을 안 줘버렸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증산을 하게 된다면은 공급량을 어떻게 보면은 늘리는 건데 그럼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인데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보다 지금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겠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7월에도 아마 네. 좀 증산에 대한 추가 확정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가능성도 좀 있을 의외네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한번 시사가 됐으니까 네. 차트상으로. 이미 선 반영된 그죠. 건가요, 그러면? 선반영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패러다임이 네. 회복 국면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대. 아, 바이든 정부가 지금 설비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돈을 안 쓰죠. 네. 인프라 정책을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 투자 사업에는 좀 지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친환경, 네. 유가랑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친환경,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확정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오히려 가격 상승의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 좀 나오는 내용 자체가 유가가 80달러, 오히려 100달러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 자체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고조돼 있다는 부분. 그게 좀 가능성이 시사되고 사실 오펙 회의가 이제 다음 달에도 일정이 잡혀 있겠지만은 굉장히 비중이 작아졌어요. 여러분들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다. 유가에 대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요인 자체는. 그리고 오펙이 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신들이 이제 자기 나라들이 이제 수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얻는 수익 구조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증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기존 4월에 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없는 만큼 7월에도 좀 미비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가능성으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영향이 시장에는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튀기 승부 차트 남자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전 투자에 참여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해설위원님께서 바로 진입을 하시고요. 수익을 보시면은 5만 원 상품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서울경제TV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럼 샵 0082로 참여 문자 기다리는 동안 룰 설명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투자 백튀기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만을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문자 보내주세요. 네, 마스터님 현재 나스닥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3,700포인트를 향해 좀 달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10시 55분이죠. 10시 55분에 찍었던 고점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추세를 이 장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틱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상단 지점이에요. 제가 앞서 일봉상에서 말씀드렸죠. 일봉상에서 이 종가 기준으로 끝났던 가격대가 13,71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710포인트까지 거의 다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고점 기준에서 봤을 때 오히려 추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 추세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살짝 애매모호한 매수로 받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또 다시 매도에 대한 추세를 단기적으로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57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 들어갔는데 매수 청산 타이밍 놓쳤어요. 무조건 매수. 마스터님과 의견이 살짝 다른데요. 저희 결과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바로 진입해 주실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네, 네, 포인트 네,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692.50포인트 매수 포착되고 네. 익절에 대한 기준을 좀 체크를 하자면은 13,706.75포인트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자, 매수니까 이제 차트가 이거 잠시만요. 매수니까 차트가 올라가게 돼야지 수익이 좀 납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절은 50틱 구간이니까 13,681.75 이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트레이딩 했을 때 네.
시간 내에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가 많이 안 나오죠. 예, 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뭐 상품권은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 네. 드리고 이제 다 수익이 나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수익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만큼 이제 방향성 결정이 힘든 국면인데 자 지금 포인트를 네. 같이 한번 보면서 마스터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오늘은 39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네네.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9분이요? 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딱 3분 3분 안에 정도.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자, 마스터님 13,692.50포인트예요. 오늘 어때요? 포인트? 포인트 자체가 지금은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약간 저항선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사실. 오. 제가 실전으로 진짜 트레이딩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오히려 기다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방송 이 프로그램상 뭐 어쩔 수 없이 좀 진입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지금 추세 상승이 계속 가파르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매수 추세는 유리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13,77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가 부근 13,710포인트가 저항을 한번 받아줬지만 앞으로 이 저항선을 시도하려고 단기적인 매수 추세를 또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관점에서 매수도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지금은 71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점 시도를 했지만 71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좀 눈여겨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시점에서 머리를 좀 낮추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추세적인 이런 저항 부근에 좀 저항을 받았다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3,710포인트에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매도에 대한 오히려 관점이 좀 더 유리하겠고 네. 13,660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도로 좀 대응하시고 지금 관점에서 다시 690에 대한 지지를 한번 좀 받았거든요. 앞으로 지지를 710 받고. 고점 이탈 나오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20초 네. 정도 남았어요. 오늘도 그냥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네.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안 돼요.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39분에 정확하게 타임 체크한 다음에 익절일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초가 남았는데 세보겠습니다. 4, 3, 2, 1.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청산은 일단 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정말 시청자분들 상품권 바로바로 확보하시고 계세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시황이라든가 정보성 제공을 위해서 네. 좀 많이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중요한 이슈라든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 점검해야 될 차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딩 시간이 조금 짧았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트남점님도 또 오늘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나스닥 앞으로 오늘 이 시장 끝나기 전까지 이제 오늘 하루죠. 하루 넘어가기 전에 추세를 좀 보여주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실 때 스윙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스윙이라는 거는 계속 오래 가져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익이 났을 때 지금 같은 시장은 줄 때 챙겨라. 줄 때 챙겨라. 이런 말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좀 더 오늘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황을 대비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정확히 좀 트레이딩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정보들 받아가셔서 좋은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방송 아쉬우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백티의 승부 차트 남자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백티의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